자, 이번에는 레드벨벳의 벨벳 서머 EP이고요. 타이틀은 서핀보이입니다. 2026년 8월 3일에 발매된 EP 앨범입니다. 제 점수는 3점입니다. 제 점수는 3.5점. 제 점수는 2.5점입니다. 요새 우리가 좀 계속 갈려. 그러니까 내가 중간 점수고 둘이 약간 점수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3을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안 맞는 느낌이가 있죠. 우리가 계속 벌어져. 난 저 X가 싫어! 나도 싫어. 시작부터 서로 디스를 박는. 뭐를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게 점수를 줬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조금 깎인 겁니다. 오히려 깎였다. 원래는 더 높았다. 타이틀곡 뭐 한 곡만 때문은 아니고 전체적인 앨범의 감상에서 높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고민을 했어요. SM식 포스트 프로덕션. 결국 또 포스트 프로덕션. 일단 SM식 포스트 프로덕션에 제가 많은 가점을 주게 된 것 같고 아하.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좀 느끼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고 때깔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인 만듦새, 곡발이 얼마나 좋은가를 떠나서 곡의 만듦새가 날카롭게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제 곡발은 잘 모르겠어요. 뭐야, 결국 오늘도 믹스와 마스터가 아주 미끈하구만 이러면서 4점 줄까 이러다가 3.5인 것 같다 이러고 깎아왔다는 소리잖아. 청각적 쾌감이 지린다. 근데 이거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3은 예를 들어서 점수가 2.5점인 게 메네라가 안 나와서 2.5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메네라 성애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평을 덧붙이자면 꼬여있는 건 좀 편하게 가고 편하게 가 있는 건 꼬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알쏭달쏭한 리뷰. 어렵게 간 곡은 좀 쉽게 갈 필요가 있었고 너무 쉽게 간 곡은 이거보단 어렵게 가도 되지 않았나? 그렇지. 좋네요. 저는 일단은 타이틀곡 얘기 좀 해봐야겠죠. 이 서핑보이라는 곡 제목부터가 일단 서핑보이예요. 그리고 뭐 후렴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썸머송깔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대놓고 썸머송이라기보단 약간 알쏭달쏭 썸머송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약간 이 노래가 믹스팝도 아니고 곡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뭔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애시드 재즈 장르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루브함이나 긴장감 같은 것들. 초반부 같은 경우는 노래가 약간 진지하고 긴장감을 가져가는 느낌이라면 후렴에서는 그 긴장감을 확 풀어버리는 밝은 느낌의 코드 그리고 쉽고 단순한 멜로디가 나오죠. 곡 분위기가 180도 전환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 파트가 뭔가 안 어울린다거나 전환이 부자연스럽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 이게 듣기에 좋냐? 하면 그렇진 않았어. 1차원적인 감상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초반부의 그 진지한 애시드 재즈 느낌 이거 3분짜리 완곡 버전 그리고 후렴의 이지 리스닝 썸머송 3분짜리 완곡 버전 둘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샤이니 클로랑 노트 합쳐가지고 셜록 만들었잖아. 요거는 이제 반대로 거꾸로 해체를 해가지고 따로 두 곡을 만드는 그림을 좀 상상해봤다. 그런 그림. 개별적인 어떤 트랙으로 봤을 땐 두 느낌이 다 좋은데 이게 굳이 이제 섞여있는 그림을 내가 맛있게 좀 소비를 해야 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1위 이거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왔어. 코드 진행이랑 멜로디가 전형적이지 않게 가잖아요. 왜 자꾸 나를 예측을 해서 오는 거야? 쟤는 저런 걸 너무 좋아해. 맞추는 걸 좋아해. 너무 좋아 그런 거. 셜록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사실 정반대의 취향이라서 저는 무조건 이지 리스닝이 좋아요. 이카이브에다가도 자기소개에다가 딱 적어놨거든요. 탑백귀라고. 쉽게 가는 코드 진행, 쉽게 가는 멜로디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그냥 꽂히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좋은데 사실은 이 타이틀곡 서핑보이 같은 경우가 좀 반대되는 맛이다. 이 곡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레드벨벳 커리어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어렵게 가는 음악 많이 하는 팀이었잖아요. 그게 물론 정말 좋을 때는 너무 좋게 잘 풀려가지고 좋아했던 적이 많았는데 근데 요번 서핑보이도 그렇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괴작들이 몇 개 있죠. 뭐 짐살라빔이라든가 이런 노래들. 어허. 그런 거를 들을 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잘 모르겠는 수로 왔다라고 생각해서 서핑보이가 2.5점이었습니다. 진짜 어렵게 간 거는 서핀보이가 아니고 핫걸스 콜드 바이브인 것 같거든요. 그치. 이거는 내가 진짜 들으면서 근데 왜 내가 다른 소속사의 향기를 느껴야 하지? And mix, change up, let's go 이거요. 약간 스웸식 믹스팝을 보는 기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주저앉고 3.5점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사실 저는 개별곡들의 어떤 보컬의 질감이라든지 화성의 어떤 공간감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야 제일 잘하는 게 이제 SM이 그런 게 엔지니어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 이거 때깔이 지린다. 정형화된 합이 있다. 1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형화된 템플릿이 있을 것이다. 프리셋.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색깔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곡의 덜컹거림이나 부조화 같은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질감들에 집중하면서 내가 듣게 됐거든요. 즐거운 와중에도 사실 이번 트랙은 당황스러운. 이 정도로 꼬울 거면 왜 SM에서 냈나? 아 근데 이게 약간 복합적인 게 뭐냐면 마냥 단순하고 쉬운 이지 리스닝이었으면 그런 믹스 마스터의 어떤 내공이 안 느껴졌을 수도 있어. 서핑보이 같은 경우가 좀 그래. 음악이 힘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예술적 클릭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믹스 마스터의 내공이 더 눈에 띄게 보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서핑보이의 어려움은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납득이 되는 느낌이긴 했어요. 뭐 좀 메타포가 많고 그렇죠. 전체적인 컨셉 자체도 세이렌이나 컨셉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단순히 그냥 밝은 노래가 아니죠.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이 노래가 어렵게 꼬여있는 게 좀 납득이 되는 느낌? 오묘하게 들리는 게 맞는 곡이다. 의도된 거죠. 의도된 곡이고 의도된 뮤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뮤비하고 같이 봤을 때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되게 오묘함이나 좀 난해함 그런 느낌으로 좀 들려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3은 그게 호불호로 따지면 약간 불호의 영역이란 거잖아. 킹 받았다. 그렇죠. 뭐 뮤직비디오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뮤직비디오도 나는 조금 불만족스러웠거든. 불만족. 레드벨벳 킹 받는다. 아 왜냐면은 아 황색 언론 온 뭐 오늘도 이거야? 뮤직비디오가 색감이 노을 지는 색감이랑 푸르딩딩한 색감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노래 자체가 그 색감이 잘 어울리냐 약간 이런 생각이 보면서 계속 지울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음악의 색깔을 어쨌거나 받쳐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뮤비의 색감이 그 세이렌이라는 내러티브를 넣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시너지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 감상을 내가 이 앨범 전체에다가 조금 느꼈던 것 같아. 들으면서 아 이거 PD님들이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근데 그게 청자한테 직관적으로 좋게 들리냐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래가 어렵다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어렵고 좋아야 되는데 어렵기만 하고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지. 왜냐면 이제 쉽고 평이하면은 그냥 뭐 평범하네 라고 생각할 법한데 되게 어렵게 갔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완성도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사실 레드벨벳 생각하면 예술 클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악이 됐든 뭐 비디오가 됐든 이런 걸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대중 친화적이냐 혹은 아니냐 후순인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게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인기가 있는 거고 대중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매니아 분들만 좋아하게 되는 음악인 거고 차트 순위가 좀 낮고. 레드벨벳이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해왔던 팀인 걸 알고 있고 그거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리뷰 요청도 굉장히 많이 왔던 팀이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취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저번에 월드컵 할 때 들었던 킹덤이었나요? 킹덤컴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느꼈었거든. 주사위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긴 한 것 같아. 잘 터지면은 와 진짜 특이하고 좋은 음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처럼 약간 안 터졌다고 느끼면은 오히려 그냥 평범한 노래보다도 조금 더 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의 어떤 귀의 입장에서 탑백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뭐 한대음 노미네이트도 된 적이 있고 Feel My Rhythm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좀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 어떤 퀄리티나 아니면은 비디오적인 부분까지도 그거를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번 서핑보이는 뭐 우아양한 게 맞죠. 사실 나 Feel My Rhythm도 별로 안 좋아해. 아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근데 Feel My Rhythm은 솔직히 K-pop 샘플링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잘하기가 쉽지 않다. 아 나는 그냥 지도 못하면서 레드벨벳 팬분들의 대사를 그대로 쳐주셨는데 지금 많이 시원할 겁니다. 쥐는 하지도 못하면서 나 당연히 못하지. 아니 뭐 내가 아이씨 너무하네. 여기 약간 그 사이다 모먼트예요 이거. 나는 그냥 레드벨벳 노래 중에 빨간맛 이런 노래가 제일 좋아. 아 사실 그냥 뭐 이지 리스닝 레드 컨셉 덤덤 빨간맛 이런 노래가 제일 좋아요 나는. 어려워지면 좀 힘들어. 러시안 룰렛 나 진짜 좋아한다. 약간 이건 좀 늙크크네요. 다 초기 곡들. 그쵸. 근데 또 이제 초기 노래 중에 뭐 행복이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어렵다 싶으면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쉬워야 되는구만 이 사람. 정말 탑백기 그 자체다.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3 노래 못 들려주는 게 정말 한입니다. 진짜 세상 대중과 등을 친 노래하면서 내 노래가 그 정도야? 수록곡 얘기를 쭉 하면서 아까 그 체험에 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뒷부분 곡들로 갈수록 약간 단순하고 쉬워지잖아요. 맞아. 약간 심플해지죠 노래들이. 그래서 좋았어.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약간 한 끗의 특이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필러 트랙 같이 넘어가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순한 맛이고 좋은데 어쨌든 이 앨범의 어떤 곤조가 타이틀에서 느껴진 거였잖아요. 그랬으면 그 후반부 트랙들이 이 앨범의 결을 따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냥 흘러갈 게 아니라 뭐 브릿지에서만이라도 살짝 보여주는 느낌으로. 특이한 맛으로. 그래서 아까 그런 평을 한 거였거든요. 너무 어렵게 꼬인 노래는 좀 쉽게 갈 필요가 있고 쉽게 간 애들은 조금은 꼬았으면 좋겠고 중간 지점에서 좀 만났어야 됐네. 너무 극과 극에 향해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앨범의 5곡이. 공감이 갑니다. 저는 그냥 오케스트라가 좋았어요. 이게 약간 그 고급진 레드벨벳 수록곡 그 자체의 노래거든요. 그렇죠. 가사의 어떤 이 오묘한 뉘앙스들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제 스스로가 되게 엘레강스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특이하더라고. 기존 어떤 레드벨벳의 어떤 시그니처거든요. 그런 게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았고 저도 근데 이제 그 4번 5번 트랙은 좀 너무 쉽게 간 게 아쉽긴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는 이런 고급진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오케스트라 뒤로도 이어서 약간 이렇게 좀 고급진 느낌으로 쭉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어도. 그리고 뭐 채팅으로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서핑보이랑 하와이는 조이가 작사를 했다. 맞아요. 이거 봤습니다. 맞아요. 봤어요. 작사를 좀 잘했다고 보여줘요. 뭐 나쁘지 않게. 어려운 미션이었을 때는 특히 서핑보이 같은 경우는 노래가 어려웠으니까. 근데 랩을 이제 이거는 사실 조이의 문제가 아니라 음가를 누가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자 값을 조금 더 랩을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랩 메이킹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 랩 메이킹이 그 레드벨벳 특유의 어떤 챈트와 랩 사이 그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반갑긴 했습니다. 오랜만에 레드벨벳 노래 듣는 느낌 나네. 2년 만에 온 거니까 브랜드군요, 나름대로.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 레드벨벳이 지금 시점에서 사실 단체 계약만 됐고 개인 계약은 따로 했죠. SM이 아닌 곳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앨범이 2년 만에 나왔는데 확실히 좀 동력이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SM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걸그룹 중에선 특히 정말 푸시를 많이 받은 그룹이거든요. 선배 후배 그룹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동력이 떨어진 레드벨벳을 보니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SM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아이돌을 고르라면 레드벨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M이라는 회사의 기획력과 곡 수급 내공이 집약된 게 레드벨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돌 재계약 관련 얘기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블랙핑크도 뭐 10주년 관련해가지고 말 많고 트와이스도 뭐 재계약 불발 관련 뉴스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3세대 어떤 대표 걸그룹 세 팀 하면 뭐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이었으니까 레드벨벳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행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언젠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이카이브에서도 또 리뷰 올려주신 분들 있거든요. 3분 또 선정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터 한 번씩 읽어주실래요? 알게모야님께서 2.5점 주셨고 음악 호프라고 제가 호프를 안 봤는데 호불호가 되게 좀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2.5점 절반 점수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소심한 물고기들님께서 오리지널 장르에서 길어올린 노련한 아이돌 팝 여름 시즌에 이제 여유를 부리는 그룹이 다 됐다 하고 4점을 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호불호가 갈리는 타이틀곡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리뷰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이제 앨범 전체에다가 주신 리뷰인데 차이트님께서 하우스와 R&B의 범람 속 레드벨벳이 여유로이 택한 다음 피서지 레게 보사노바의 토속적 포크팝 한 스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점수는 3.5점입니다. 음악적인 시도가 확실히 좀 돋보였습니다. 하던 거를 계속 해가지고 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점수 얘기해볼까요? 제 점수는 3점이었습니다. 제 점수는 3.5점. 제 점수는 2.5점이었습니다. 레드벨벳의 벨벳 서머 저희 점수는 3점입니다. 자, 레드벨벳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레드벨벳에 관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이전까지는 어떤 레드벨벳의 커리어가 엄청 많기도 하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기도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주간 리뷰로 바뀌어가는 와중에 이전에는 뭐 레드벨벳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 앨범 들으면서 저력이 무엇이었을지 좀 기대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이전 레드벨벳 유명한 곡들이라든지 수록곡들 들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활동들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